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또 원정일 위원님 네.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3세마의 결정판이죠. 농림부 장관배가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서울 구경주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기수들이 금요전마에 많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제 조선권이는 금요일날 부산에서 말을 타고 또 일요일날 서울에 또 올라오는, 뭐 기수배를 탈퇴했다고 그러죠. 네, 협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기수는 뭐 그렇게 마음대로 개인 사업이니까. 협회 소속이 안 돼 있으면은 뭐 불리한 점이 있나요? 불리한 점은 숙소 관리비를 월세로 내야죠. 저희가 쓴 거를. 아, 숙소 그 관리비를 내야 되네. 네, 그렇죠. 뭐 달방식으로. 개별적으로. 네. 달방식으로. 부산에서는 조선군이가 또 기수협회를 탈퇴했고, 서울에서는 또 이동구지가 탈퇴했다는 점은 뭐 익히 알고 계실 것 같고, 아무튼 서울에서 말을 타는 관계로 뭐 최시대라든가 또 몇 명의 기수들이 좀 금요전마에 빠져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면서 7월 14일 금요전마 정복조 시즌4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죠. 우리 박 소장이 5경주 10경주입니다. 원정일 의원이 4경주 8경주, 임승준이가 3경주와 9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연령 오픈 경주 10마리인데 여기가 지금 원래 2세마 경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됐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망아지 두 마리가 이제 순발력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두 망아지 모두 다 그냥 앞에서 편안하게 뛰다가 가능성을 보여준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앞에 나가서 주행 심사 잘 받아놓고 실전 나오자마자 정말 해괴망측한 졸전을 펼친 마필들이 좀 있어요. 원체 이제 망아지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 마필 가운데서 8번마 달콤한 인생이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망아지들 안쪽 상대로 강하게 한번 밀어서 선입권에 일찍 자리를 잡는 그런 강공을 한번 펼쳐볼 수 있겠다. 기존 마필 8번 달콤한 인생을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 네, 안쪽 1번만 부경 대박이라는 마필 추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데뷔전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마필을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제가 이제 뭐 혈통 전무위원은 아니지만 요 형제마 중에 이제 얼음공주라는 마필이 이제 형제마예요. 기본적으로 잠재력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 순발력은 검증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원게이트까지 잡았고, 재밌는 것은 요게 이제 앞말이라는 거죠. 앞말들은 발전 속도가 순발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릅니다. 상당히 빠른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마필 자체를 이제 김명신에서 사토시로 교체했다라는 것도 좀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원게이트 A점. 자, 부경대박이 선행을 간다라면 저는 상당히 재밌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하고 8번 두 마리가 인기를 모을 말들입니다. 1번마 부경대박은 2세마죠. 2세마 경주가 깨져버리면서 3세마 경주에 나왔는 연령 오픈 경주에 나왔는데 1번을 잡았습니다. 또 원정일 의원이 언급했듯 1번 순발력이 있는 말이고 또 주행감사 때 나름대로 기본기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8번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초반에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짜부도 당하고 뭐 조건도 거의 안 뭐 좋았고 취입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번호도 안 좋았고 취입만은 아닙니다. 김동영의 등짝이 좀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좀 그 발주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일각에 있는 김동영이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 뛸 말로는 1번 부경대박,
또 기존에 뛰고 있는 말로는 8번마 달콤한 인생, 자세한 설명들이 남아줬고, 직전에 1300에서 같이 뛰었던 7번 S킨과 9번마 S레드가 이번에는 1000m로 공이 또 거리를 줄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적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줄어든 1000m는 9번마 S레드한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량도 좀 있고 확실히. 그래서 9번 S레드까지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6번마 사랑미소가 주행검사를 2번 받고 떨어진 이후에 오랜만에 나와서 제급을 받았는데 많이 좋아져서 돌아왔더라고요. 그 점까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6등급 경주. 아까 1경주와 분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원정열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네, 7번마 세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체중이 적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체중이 빠져서 나오고 있는데 요놈은 현장 체중 꼭 체크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교 때 어떤 느낌이랄까, 마필이 뛰는 어떤 탄력감이랄까, 굉장히 좀 탄력감,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직전 경주 설동복 기수가 인기 3위 팔리고 부러졌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 오다가 기습적으로 선행 가서 아쉬운 3차. 자, 이번에는 좀 더 좋아져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빠르게 2주 만에 출전이니까 요거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만 좀 부탁드리겠고, 많이 빠져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7번마 세다 좀 욕심을 부려볼 만한 마필로 말씀드립니다. 뭐 워낙에 부진한 능력이 없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딱히 제가 뭐 강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이 편성 때문에 봐줘야 될 마필이 4번마 남양여걸입니다. 이왕이면 흙을 안 맞는 것이 좋고요. 흙을 맞는다고 해서 아주 뭐 난리 부르스를 추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또 모래 맞고 잘 쫓아가는 그런 맛을 보여주는 마필도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선행 찬스처럼 보이긴 합니다. 게이트도 괜찮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안배가 또 필요한 마필이에요. 그냥 한다름에 뛰어버리는 것보다는 한 2번째, 3번째 정도가 딱 좋다고 보는데, 우리 원종일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던 7번만 세다가 일단 외곽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내놓고 2번째 자리를 따라가면서 페이스 조절을 한다면은 분할까지 된 경주이기 때문에 이 찬스를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마 남양여걸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4번마 남양여걸, 7번마 세다, 이렇게 2마리를 추천해 주셨고, 나머지 중에 저는 이제 10번마 영광의 시크, 이게 데뷔전 때 무려 20kg 가량의 불어난 체중을 보이면서도 비록 착수는 사착이지만 뛰었던 경주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당시에 같이 뛰었던 애들이 정말 2세 그 향후 기대주들 아니었습니까? 액톤 블레이드, 영희시대 이러한 애들 틈에서 비록 착차가 많은 4등인데 페이스도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아지답지 않은 기본기와 사이즈를 확인했던 게 10번 영광의 시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데뷔 이전째인데 전보다 훨씬 더 완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병합 조교로 걸음을 있는 대로 찍고 나오고 있고, 또 편성 자체가 지난번하고 비하면 정말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영광의 시크 이번에야말로 좀 찬스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안말경주고 모델 한 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좀 일찌감치 준비를 좀 했습니다. 금화견마의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비록 뭐 큰 배당은 아닐 거예요. 뭐 몇십 배 이렇게 나오는 배당은 아니지만 정말 자신 있게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금화견마 첫 승부를 방송 메인으로 준비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2번마 바로네스와 9번마 아톰 이지 2마리가 아마도 깜빡이 팔릴 텐데, 결론적으로 이 깜빡이 막권으로 돈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강대가리가 맞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긴가 민가 아사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2번, 9번 맞고는 맥심 번전이에요. 오면은 번전만 하십시오 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 아사무사한 그 말, 긴가민가한 그 말이 잘못됐을 때 나와주는 배당이 바로 메인의 포인트가 될 텐데 딱 걸렸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직전에 임승준이가 좀 한 타임 빨리 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실망을 했습니다만은 결코 실망할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경주 분석을 해보고 또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망할 내용이 아니었고, 자, 이번에야말로 이제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승부조교를 바탕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말, 그 말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 9번 말고 둘 중에 한 놈이 잘못되면서 나와주는 짭짤한 배당, 찍어먹는 배당을 승부의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경주인데요. 임승진이랑 함께 하십시오. 제대로 된 한탕 때려서 금호종마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낼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1600이고 6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금호종마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는 어떤 건지 먼저 듣습니다. 네.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뭐 7번, 8번이 조금 더 관심을 모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단 지난주를 끝으로 이제 수습박지를 뗀 진경 기수의 7번마 최강 스텔스가 아주 강하게 들이대 보겠다라는 의지가 역력한 뭐 정성이 가득한 그런 조교로 무장을 시켜 나왔습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확실히 그 인기 마필답게 최근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최강 스텔스는 한 번 더 막권에 가져갈 생각입니다. 임승진이는 좀 인기도 좀 밀려 있는 말인데요. 5번 불멸의 마립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말값 9천만 원을 주고 사와서 데뷔 초에 상당히 좀 기대를 했던 말인데 액톤파크 혈통이라서 그런지 힘이 좀 늦게 찹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 쪽에서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자, 부족했던 스피드가 제대로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느려 터진 걸음에서 분명히 벗어났다. 오버마 불멸의 마립간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금요일마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이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사경주 준메인 1600m 혼전도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혼전도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액면상의 인기마들의 어떤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안쪽 1번마 KO 바람도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거예요. 직전 경주 뭐 최은근 기수하고 굉장히 좋은 호흡 보였고 1600m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 그리고 최은경 기수가 요즘에 또 열심히 좀 타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배당도 좀 몰고 와주고 있고. 자, 언급드렸던 7번마 최강 스텔스 부담 중량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어찌되었건 조교 자체는 굉장히 좋다. 잔트가르 2등급 마필하고 병합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최강 스텔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배팅권 안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8번마 소중한 인연도 인기마입니다. 자, 월요일날 이제 3경주 때 나오는 게우지코지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밀려요. 밀리는데 화요일날은 또 동등하게 잘 가더라고요. 역시 8번마 소중한 인연도 좋기는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1번, 7번, 8번 1번, 7번, 8번이 현장에서 서로 대가리라고 아마 팔려줄 거예요. 근데 이 1번, 7번, 8번이 뭘 믿고 대가리를 자신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놓고 때릴 마필 없다. 1번, 7번, 8번 중에는 원정일에 관심 있는 마필은 최강 스텔스 딱 한 마리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놓고 때리는 마필도 역시 경쟁력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 원정일이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두 마리나 됩니다. 자, 그 복병권에 있는 두 마리가 같이 조합이 돼서 손을 잡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전반부에 만세를 부릅니다. 상황을 냅니다. 자, 중배당 노리고 자, 준메인 승부처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정일 의원이 제대로 준비한 말이 한 2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너 걸렸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말 2마리가 있는데 자, 그쪽으로 해서 걸려버리면 뒤진다. 사정주 방송 준메인으로 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8마리 좀 단촐한 편성 속에서 이번 오경주를 우리 박 소장이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가 먼저 듣습니다. 네, 선행을 단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장점, 승급전에 3번마 해운대 역을 선행이라면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뭐 상대 마필들이 저는 한 수 아래 마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직전경 주인권 기수가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뭐 시종일관 여유예요. 여유고 뭐 조선군 기수 뭐 탈퇴해가지고 뭐 견제를 조금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견제를 할 만한 놈도 그다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번마 해운대 여걸은 원정일이 좀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안 팔리는 쪽에 말 한 마리가 관심만데요. 바로 5번마 마인입니다. 야, 지금 말간 무지하게 옮겨 다니네요. 18조에서 10조로 또 7조로 8조로 또 이번에는 또 18조로 야, 무지하게 옮겨 다니는데 저는 싹수가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 전에 제가 이게 지난 4월달인가요? 3월달인가요? 도윤이 탔을 때 제가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최은경이 감량 조건에 또 18조로 말간을 옮기면서 상당히 의욕적인 훈련을 하고 나옵니다. 오버만 마인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이유 지금 듣습니다. 조선권 기수도 뭐 나름대로 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열심히 타려고 그럴 것이고, 최상현 기수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좀 몰아타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기승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또 전진고 이런 꼬마 기수들이 또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마필들이 기승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나름대로 1000m 단거리 치고는 상당히 스피디한 그런 한판이 되겠습니다. 배당판 자체는 어찌 보면 아주 거지 배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낮은 무슨 2.2배, 2.8배 이렇게 대끼리 준 대끼리, 세 번째 대끼리가 뭐 3.9배 이런 식으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원툴로 한번 때려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제 먼저 얘기가 나왔었던 3번마 해운대 여걸입니다. 2번마 디나도 재검된 모습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그것도 타봤던 기수 조성권이기 때문에 선행을 여기서 뺏길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라고 봅니다. 1000m에서 대응 받으면은 가다 서도 2착은 무조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 역으로 축으로 자 단방 보고 있습니다. 단방 보고 있고 조금 더 곁다리 복병들까지 좀 팔려준다면은 3복승까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 맞권에 3복승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오경주 깔끔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는 3번 해운대 여거를 인정을 하면서 마콘수가 간단하게 압축이 된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인 것 같습니다. 자,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정말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라면 이거 승부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박 소장의 확신이었습니다.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앵구라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자, 이번 6경주 1000m 오버마 판타스틱 조이가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죠. 일단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 말고 안쪽에 이번마 두바이 특급이라는 마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쭉 되는 어떤 조교 속에서 병합을 하루도 쉬지 않고 상당히 좀 강하게 실시를 하면서 나오는데, 일요일 날은 외산 3군 지국 천왕, 월요일은 외산 3군 진욱 천하고 브라보 마린 뭐 이런 마필들 계속적으로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을 하는데,
밀리질 않아요. 밀리질 않습니다. 야, 이거 데뷔전 치르는 마필 치고는 굉장히 잠재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값도 8천만 원짜리고 자기 밥값은 뭐 충분히 해줄 마필로 안쪽에 2번마 두바이트급 말씀드립니다. 박수. 두바이트급이 얼마나 뛸지가 이제 이번 경주 결국은 뭐 깜빡이냐 아니면은 짭짤한 배당 쪽이냐 여기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액면을 인정을 합니다. 오버마 판타스틱 조이 일단 가장 빨라요. 가장 센 말이다, 가장 강한 말이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거나 가장 빠릅니다. 이번 두바이트급이 정말 판타스틱 조이가 보여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스피드를 초반에 안쪽에서 끌어낸다면 5번이 그냥 바로 작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여준 그 초반 가속까지의 그 구간 타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최은경 기수 뭐 선행은 실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외곽 마필들 중에도 5번을 쫓아는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5번이 그 사정거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 3마신 정도 단독으로 앞서서 뛴다면은 버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5번은 인기 마필이지만 인정을 하는 쪽입니다. 5번 판타스틱 조이와 2번 두바이트급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5번 판타스틱 조이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3경주에 국산 4등급 경주가 있는데 그 편성을 보니까 거기가 빠른 말들이 왕창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온 게 아닌가. 1000m 적정거리에 또 원래는 50 이게 7을 받아야 되죠. 57.5. 예, 근데 최은경을 타면서 감량까지 끌어내고 있다. 마방의 승부지는 뭐 불을보다 뻔한 것 같고 이번 뭐 두바이트급도 좋더라고요. 주행감 보니까. 근데 자, 2번, 5번이 설명이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나머지 중에 저는 이제 9번마 필리벤 지라프 진짜 사주 임금만이네도 진짜 말을 좀 못 만드는 느낌을 줍니다. 그 집으로만 가면은 말이 썩어버리고 하는데 이 필리벤 지라프라는 말도 데뷔 초에는 정말 각광을 많이 받았던 말입니다. 앞으로 뭐 장거리까지는 몰라도 단거리에서는 진짜 한 능력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받았던 말인데 장기간의 휴양을 마치고 오랜만에 출전인데 역시 데뷔 초에 기대를 받았던 말답게 정말 갱기가 이빠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번 주에 처음 기승하는 그 영국계 이게 왜 기욤배라고 표시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발음하기 좀 쉬우려고 세자로 줄여온 것 같아요. 원래 길럼 버튼가 뭔가 그랬잖아요. 발음하기 좀 쉬우라고. 어떻게 이게 기욤배가 뭐 줄임말이에요? 아니 영어로 하면은 이제 길럼버트가 되는 거고 네. 프랑스 같아요. 뭐 장피에르 기욤베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국적은 뭐 프랑스 쪽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프랑스 불어 쪽으로 이렇게 발음하면은 기욤베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기용배라고 용배 조용배가 성질내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이름 쓰냐고. 자 기욤배. 차라리 그냥 패트릭 장피에르 패트릭 뭐 이렇게 아니면 장피에르라든가 피에르라든가 기욤배 뭐 기욤배. 자 아무튼 뭐 이름이 어쨌든지 간에 9번마 필리벤 지라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9번마 최강 포스원입니다. 상당히 잘 뛰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승급전이지만은 부담 중에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너무 가볍다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안쪽 마필들도 뭐 전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뛰었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더라도 선두 외곽 정도만 살포시 자리를 잡고 쫓아간다면은 뭐 가다가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다가 쓴 적이 거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끈기를 믿고 다시 한번 최강 포스원을 막권용으로 또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네. 자 이번 경주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4번마 아델의 진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이제 앞에 가는 마필들이 3번마 모닝파크라든지 6번마 헬로비너스, 외곽에 9번마 최강포선 3두의 마필이 빠르게 선두력을 가지고 있고 선두를 나서고 나서 성적을 보였던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면서 근성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강하고 나름대로 좀 단단하게 만들고 나오는 4번마 아델의 진주예요. 자, 김동현 기수기 때문에 조금 긴가민가 하는 상황인데 저는 편성만 보겠습니다. 말만 보겠고요. 자, 3등급까지 점핑 출전을 했었고 직전 경주 4등급에서 거리적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봅니다. 자, 올라오다가 끝나버리는 상황, 뭐 주립도 좀 안 좋았었고요. 자, 이번에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거리가 1300, 뭐 적정 거리라고 봅니다. 1400이나 1600은 좀 길다라고 보고, 자, 앞선이 싸워줬을 때 4번마 아델의 진주 조금 더 단단하게 나오는 만큼 라스트 한 발 기대해 보겠습니다. 9번 최강포스원 같은 경우에는 32조 임동창 마방이 희망이죠. 그 집에 말도 진짜 없는데. 예. 9번 최강포스원 마방 희망답게 승군전에서도 곧장 통할 수 있는 말이다. 4번 아델의 진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원래 오크스에 나가려고 했다가 상금 부족으로 떨어져 버렸고 일반 경주에 나왔는데 거리가 안 맞았다. 네. 라는 게 양쪽에 박 소장과 원정일의 시각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제가 4번마 아델의 진주를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정일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이제 7번마 영광의 파크, 이게 이게 어디서 옮겨왔는데 뭐 7조인가 2조인가요? 아무튼 어디서 옮겨온 말입니다. 8조에 와서 그럼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7조에 있었네요. 7조에 있었던 말인데 걸음이 터지고 있다. 직전에 이제 타임만 갖고는 뭐 과신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가 좀 가벼웠던 상황인데 2주 만에 나옵니다만은 여전히 짱짱한 그러한 경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마 영광의 파크까지는 영광의 파크는 임승진의 관심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고요. 1400입니다. 3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금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강도를 좀 높여서 한번 붙어보자고요. 자, 안쪽에 3번마 하이퍼 루프가 거리를 좀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승급전 1800m는 뭐 최시대 기수가 잘못했다, 잘 탔다, 모래도 잘 피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장거리를 극복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번에 거리를 줄였고, 자, 홀랜드로 안장을 또 교체해놨고요. 7번마 태양의 신화도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다실바, 조인권, 하만식 뭐 쭉 승급전에 대상경주 포함 계속 부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것은 김도현이 안장이라는 게 참 의아합니다. 아무리 뭐 탈기수가 없어도 그렇지 김도현이를 태웠다라는 거. 자, 근데 공교롭게도 3번과 7번이 대끼리라는 거예요. 자, 메인 승부 원정일이 3번 7번 대끼리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불안한 마필이 하나가 있고요. 나름대로 조건 따지고 편성 따지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여기 들어온 말이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놈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할 테고, 자, 3번과 7번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릴 마필은 3번과 7번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 안 갔다, 뭐 덜 탔다, 뭐 요런 뭐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안 갔다 못 갔다 뭐 덜 탔다 이게 아니고 좀 기수가 이렇게 기승을 할 때 정신이 나갔다? 아무 생각이 없다? 왜 이렇게 탔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뇌가 없는 무슨 원숭이를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만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탄 놈입니다. 자, 그 놈을 놓고 들어갈 건데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천하통일이 또 팔리겠죠. 뭐 여러 마필들 보는 거 아닙니다. 자, 뭐 3번, 7번, 뭐 8번, 뭐 여러 마필들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3번, 7번, 8번 중에도 원정일이 좀 세게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뇌 없이 탄 거. 뭐 원숭이 갖다 올려놔도 그만큼은 더 뛰었겠다라고 보는 놈. 자, 그 놈 놓고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순이가 지난번에 탔다. 원순이가 탔던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사람이 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거지같이 탔다 이 말 같은데요. 차라리 한번 잡아 빼먹었다 이게 더 나은 표현 같은데. 아니 근데 걔한테는. 그거는 제가 기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생각 없이 타더라고요. 예, 뭔가를 해보려는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누구예요? 기수? 얼굴 얘기하면. 자, 아무튼 그놈 넣고 준비했다 이겁니다. 함께 하셔서 그놈이 어떤 놈인지 확인도 해주시고 광고라까지 아울러서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 주고요. 1400입니다. 혼합 3등급에 모두 12마리고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했습니다. 후반부 승부처가 되겠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3번만 터프 컨트리를 일단 박 소장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거리를 이렇게 고무줄처럼 1200 나왔다 1800 나왔다 그렇게 쓰면은 좀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 매치파워 같은 마필도 기껏 장거리 1800m 잘 만들어 놓고 1200m 기어 나와서 깨졌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적중으로 연결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반대로 터프컨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1800m를 지난번 정말 잘 뛴 겁니다. 벌마소년하고 우아하고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이렇게 뭐 1200, 1800 계속 돌파를 해내고 있는 상승세라면은, 물론 이번 경주 지금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마필도 있고 상태 좋은 마필들도 많습니다만은, 실전 배팅에 있어서는 저는 3번마 터프 컨트리 쪽에 조금 더 응원의 심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네. 강급이 된 마필인데 이거는 좀 배당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번 터프 컨트리하고 현군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마필하고, 지국천왕이 이제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승급전을 가지고 나서 좀 무너지고 있는 마필들이 어떤 조합인데, 11번만 새로운 법칙을 좀 배당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강급이 돼가지고 직전 경주 이제 3등급 내려와가지고 입상을 차지한 마필인데, 자, 그때 당시 상대마가 이제 아델의 축제였습니다. 물론 착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선행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거리가 1800m였어요.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고 야간 경마입니다. 8시 반 발주인데, 기습적으로 때리고 나간다라면 최은경이가 이런 것도 배당 또 하나씩 또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자, 11번만 새로운 법칙을 복병권의 마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를 이제 임승진이가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했는데, 일단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번 지국천왕, 3번 터프컨트리, 그리고 7번만 메이저 챔프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 3강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셋 중에 너는 온다, 너는 이번에 안 빠진다, 충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한 놈 강대가리 넣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나머지 두 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막고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인기마 조합으로 임승진이가 이걸 승부로 준비하진 않았겠죠. 이번에 놓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인기 3강의 전력이 탄탄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잘했고 그러지만 그 빈틈을 쑤셔낼 수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를 임승진이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전 종합지 인기도를 보니까 많이 안 팔려줍니다. 덜 팔려주면 덜 팔려줄수록 땡큐입니다. 그 말에 대한 사연을 듣고 나면은 이건 맞고 무조건 사야 되죠. 최근에 보여준 건 없지만 내용과 사연을 알고 들어가는 그런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구경주 2번, 3번, 7번 인기 3강 중에 넣고 때릴 축마 준비했고, 이 3강의 구도를 깰 수 있는 노림수 하나짜리 한 마리가 따로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함께 하셔서 크게 한 방 때리고 크게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 주고요. 1200입니다. 2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그만저만 방송 메인입니다.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한 마리씩 듣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인의 시각 듣습니다. 네, 4번마 드롭 더 비트는 이제는 올 타이밍인 올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트리플 파티, 우박이, 영토대왕, 아주채강,
다시 한번 붙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걸음이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드롭 더 비트라는 마필이 이제 극단적인 좀 선행마였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걸음을 좀 늘리고 준비 과정에 있는 마필인 것 같은데, 자 4번마 드롭 더 비트가 이번에는 사토시 안장, 그리고 직전 경주 많이 올라왔던 어떤 걸음, 그리고 착 차이를 많이 줄였던 어떤 추임력,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마 드롭 더 비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기대치,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번마 에버인 에버 갑니다. 작년 5월달까지는 마방 기대주였습니다. 3세 마일컵, 3세 더비, 그런 경기 출전했다가 원체 다리가 안 좋다 보니까 오랫동안 외부 휴양을 갔다 왔단 말이 8번 에버인 에버인데, 비록 이제야 2등급 올라오는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제 올라온 게 아닌 말입니다. 공백만 없었으면 벌써 2군에서, 아니 좀 오버하자면 1군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을 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번마 에버인 에버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금메종마 마무리 승부로 준비한, 방송 메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이유 지금 듣겠습니다. 인기도가 그 4, 6, 7, 8 네 마리는 무조건 좀 세게 잡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4, 6, 7, 8 가운데서 두 마리는 어지간한 문제가 현장에서 제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한방 막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7번 트리플 파티입니다. 이건 뭐 그냥 오픈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경주니까. 트리플 파티가 와야 박 소장이 이기는 경주고, 또 여러분들께서 돈을 따는 그런 배팅이 될 겁니다. 트리플 파티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투데이는 뭐 무조건 대가리다, 아무렇게나 뛰어도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이제 정복주 방송 이제 후반부 마지막 경주였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제가 지정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별로 돈은 안 됐어요. 투데이 넣고 일단 뭐 우박이가 왔어야 돈이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게 트리플 파티는 또 안쪽이라고 해서 너무 빠른 놈들 적극적으로 쫓아가다가 박재희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거에 비해서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걸 염려했었고, 우박이는 딱 좋은데 말이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거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어요. 우박이는 서두르다가 뒤져버리고, 트리플 파티는 정말 마지막까지 시키는 대로, 조교사가 시키는 대로 박재희 기수가 꾹 참고 인코스를 차분하게 쑤셔서 결국 이 착을 만들어내더군요. 자신감이 붙은 박재희 기수가 이편성에서 항상 만나던 애들이에요. 여기서 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트리플 파티는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 제가 지금 네 마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우박이는 언제든지 또 전기만 잘 풀리면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곁다리로도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팔리는 네 마리 사파준 구도 속에서 한방 보고 있고요. 1번마 우박이 현장까지 한 번 더 배팅 가능성, 배팅 가치를 좀 더 따져가면서 중배당까지 좀 짭짤하게 항굴할 수 있는 그런 배팅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1경마 마지막 승부,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바로 7번마 트리플 파티였습니다. 자신감으로 인해서 방송에서 오픈까지 할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플 파티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경주 박 소장과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해내시고 경마장 기분 좋게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7월 14일 자 금요일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토요일 전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